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특별브리핑 11월 2일자 잔금대출 불가로 인한 안타까운 상황 왜 일어나고 있는가. 네, 일부 부동산 관련 카페에서 올라오는 글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글인데요. 잔금대출로 인한 안타까운 사연 첫 번째. 입주아파트 중도금 잔금대출 못 갚을 시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담보대출 전환이 될 줄 알았는데 해당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하다여 중도금, 잔금 납부를 못하고 있어요. 대출을 일부라도 받아야 입주를 하는데 아예 안 된다 하고 은행 내부 사정이라면서 이유도 알려주질 않네요. 다른 금융권에 알아보는 중이긴 한데 미등기 아파트라 실이 걸린다고 하는데 속이 타들어갑니다. 중도금이 무이자여서 입주 시작부터는 제가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 건 아는데 연체이자를 언제까지 내면서 버틸 수 있는지, 3개월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신용도가 떨어질 거라고 은행 담당자가 얘기하는데 저한테 직접적인 어떤 제재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경험해 보신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입주는 포기하고 전세 들어올 분이라도 구해지면 좋겠는데 부근에 전세 물량 폭탄이어서 전세도 언제 나갈는지 매일 스트레스만 받네요. 도움 주시는 분 미리 감사합니다. 라는 글이었는데요. 여기에 딸린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중도금 무이자이시면 입주 시점에 중도금 잔금 완납하셔야 합니다. 등기 넘어오려면 주담대 받으셔야 하는데 구태여 해당 은행에서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해당 은행 농협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서울 수도권 쪽 카페에서 살펴본 글인데요. 아파트 매수 잔금 못 치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당장 내일 모레가 잔금일인데 대출이 안 나온다고 방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DSR 때문이라고 하는데 너무 놀란 상황입니다. DSR, 요게 바로 문제가 됩니다. 은행에서도 미리 알려줘야지 계속 연락해도 별일 없음 될 거라는 식으로 말해놓고는 기준대출 상환해야 한다고 하니 당장 너무 막막하네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잔금대출의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글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올라온 글인데요. 11월 31일 잔금대출인데 대출 유유 적격 대출 받고 싶어서 8월 계약서 쓸 때부터 알아봤는데 한 달 전에나 확인 가능하다더니, 자, 한 달 은행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는 연말까지 한도 없어 불가하다고 하네요. 10군데 이상 통화해봄. 10군데 이상 정말로 해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네 번째 글 보겠습니다. 이분은 바로 얼마나 답답한지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잔금 못 치를 경우 잔금 11월 15일이고 실거주로 주담대 받으려 했는데 될 것처럼 하더니 대출 막혀서 안 나온다네요. 대출 막혀서 또 이분도 대출이 막혔다고 하네요. 뭐 자용증을 쓰고 가족 찬스를 쓰고 여러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왜 대출이 막혔는지 이미 10월달 들어서 대출 제한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6% 정도 범위 내로 가계부채 상승률을 조정한다고 하니까 7%를 넘어섰던 농협은행이 바로 모든 것을 다 중단해 버렸습니다. 중단. 그리고 10월 1일자인데요. 아직까지 일부 제한이 따르기는 하지만 중단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혹시 10월 3일날 이때 가파르게 계속 뉴스가 대출 제한된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아까 첫 번째 사연에서 보시면 아마 주택담보대출 이불 취급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농협은행은 아직까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다른 루트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는 농협은행 주담대가 막힐 경우에 대출 여력이 가장 많은 신한은행이 대출 여력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농협 아마 잔금 대출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다른 곳도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10월 28일, 10월 말일에 조사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주택담보대출은 중단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전세자금 대출 많이 풀려줬죠.
많이 풀려졌는데 그래도 규제는 국민은행으로 시작한 규제가 다 은행들도 같은 조건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자 뉴스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할 경우 원금 일부를 같이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빌릴 경우에 월 부담이 14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부담이 많이 되는 금액인데요. 만약에 3억짜리 집을 자기 자본 1억, 은행 대출 2억으로 1년 전에 대출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자만 갚는 경우에는 2억 원에 대한 이자, 2억 원에 대한 이자, 2억 원에 대한 이자, 아마 금리는 아마 2.5% 정도 했을 겁니다. 1년에 500만 원 갚으면 됩니다. 월 40만 원 부담입니다. 월 40만 원 부담입니다. 지금은 만약에 2억을 빌렸다. 금리가 4%에 육박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월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다는 돈은 140만 원입니다. 물론 빌린 돈의 일부를 갚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관계없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관련이 큰 부분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 요것과 관련해서 과연 고가 아파트의 전세가 먼저 빠질 것인가? 아니면 저가 아파트의 전세가 먼저 빠질 것인가?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어느 물건이 잘 안 빠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금융사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빨간 부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부분 제가 아직까지 11월 달 거는 뽑아보지 않았는데요. 빨간색 영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빨간색 영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나라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그나마 풀어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를 풀어준다. 이 부분을 풀어준다. 그러면 아마 이 부분들이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따라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계대출 증가분을 4%에 맞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집값이 전년에 많이 상승을 하면서 전세 가격도 덩달아 좀 올라가는 형국이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은 한도는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서 100으로 정해져 있다.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100으로 정해져 있다. 은행에서는 이 아이에 많이 빌려주면 이 아이에게는 조금 더 빌려줄 여력이 있었는데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자금 대출로 많이 나가게 되면 아마 주택담보대출 이 부분 건드리지 않을까요? 물론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연장할 때 일부 원금을 갚아라는 상환 압박도 일부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앞으로도 대출 관련된 규제 정리해서 가끔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